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데이터 API 버전 3를 이용해서 내 채널 분석하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선 목표 같은 경우는 내 채널과 관련된 데이터를 CSV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 채널에 대한 기본적인 열 통계를 내보고 이를 시각화해 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어려웠던 점은 유튜브 API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불러오고 볼 수 있으며 이것들을 어떠한 형태로 데이터들을 저장할지가 고민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접근 방법 같은 경우는 내가 주제가 뭔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떤 데이터를 볼지 감이 안 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먼저 명확하게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고, 대략적으로 그 주제를 정해봤는데, 이제 어떤 영상들이 좋아요 개수가 많고 조회수가 높고, 각각 동영상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선 첫 번째 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볼지가 결정이 됐죠. 그래서 제목, 조회수, 좋아요 수, 해시태그, 동영상 길이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일단 접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코드를 살펴볼 텐데요. 동영상의 세부 정보를 가져온 핵심 코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동영상 정보를 요청하고 처리하는 50개의 영상을 처리하는 방법문을 짜줬고요. 비디오 데이터라는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제목, 조회수, 좋아요 수, 해시태그, 동영상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이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와 같이 정보들이 제이슨 데이터들을 잘 받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려웠던 점 같은 경우는 이제 API로 데이터들을 불러올 때 어떤 저장 매체에 저장을 해야 할까? 그리고 API로 받아온 제이슨 파일은 어떻게 저장 매체 데이터들을 이제 쌓아 넣을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CSV 파일 형태가 데이터 분석에 좀 널리 사용이 되고 구글 시트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다수의 사용자가 같이 작업을 할 때 용이하다고 합니다. 저는 CSV 파일 형태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제이슨 파일을 CSV 파일로 변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보기로 접근했습니다. 그 와중에 왜 CSV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될까 조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구글 시트나 데이터베이스가 뭐 빅쿼리도 있을 텐데 왜 하필 CSV 파일로 제이슨 파일을 변환해야 될까? 이러한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CSV 파일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량도 그렇게 제가 많이 필요한 편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이 좋다는 면에서 CSV 파일로 제이슨 파일을 변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이슨 파일을 저장하는 코드이고요. 그리고 제이슨 파일을 읽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한 뒤에 보니까 ID 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ID 열을 추가해주는 ID 열을 추가를 해주고 이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로 저장을 하는 코드인데요. 아이디어를 추가를 하고 이제 나머지 열들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배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런 식으로 ID 값이 먼저 나오고 제목, 조회수, 좋아요 수, 해시태그, 동영상의 길이 이런 식으로 제 채널에 관련된 모든 영상들이 잘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웠던 점은 너무 제목, 조회수, 좋아요 수, 기간, 약간 소량의 데이터만 불러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다른 동영상 데이터도 이제 불러와야지 더 폭넓은 분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검색을 하고 생각을 더 해보니까 더 폭넓은 데이터를 보는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유튜브 애널리틱 API를 사용을 한다.
네, 더 폭넓은 데이터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유튜브 애널리틱 API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인구 통계나 트래픽 소스, 뭐 유저가 사용하는 기기나 플랫폼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다음 주에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래와 같이 조회수에 따른 영상 순위를 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다 보니까 내가 동영상 아이디로는 알겠는데 대체 내가 어떤 영상인지는 대충 썸네일을 봐야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떤 영상인지 구분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는 썸네일 이미지를 보면 조금 구분이 갈 것 같아서 썸네일 이미지를 API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코드를 조금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썸네일에 관련된 정보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이제 코드를 수정을 했고요. 어, 썸네일 URL을 이제 이미지로 변환을 해야 돼가지고 어, URL을 이미지로 변환하는 코드를 같이 추가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네, 이제 그 결과물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썸네일을 같이 보니까 그제서야 조금 어떠한 영상들이 조회수가 높은지 조금 구분이 네, 이제서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데이터 시각화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맷플롯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경우는 이제 CSV 파일을 읽어오고 어, 조회수와 좋아요 수에 따른 정렬을 하기로 했고 일단 10개만 시각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생성하는 코드이고요. 이러한 차트를 이제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아이디에 따라서 이제 조회수와 좋아요 개수를 대충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궁금해지는 게 고민이 됐던 게 이제 조회수가 높을수록 좋아요 수가 높은지 이제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되게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파이썬에서는 상관관계를 어떻게 분석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판다스와 넘파이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관관계를 사용할 때는 주로 피어슨 상관관계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피어슨 상호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상관관계를 띄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네, 음의 상관관계를 네, 나타냅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 그리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아래와 같이 작성을 했는데요. 추가한 코드만 살펴보면은 이제 상관 개수를 이렇게 좋아요 수와 이렇게 상관 개수를 계산하는 코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회수와 좋아요 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어, 작성을 해서 아래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0.795가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좋아요 수와 조회수 간의 상관관계가 꽤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수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 피어슨 상관관계 개수를 시각화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이제 산점도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산점도뿐만 아니라 추세선도 보기 위해서 이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같이 설치를 해줬고요. 그래서 파일을 읽어온 다음에 산점도를 그리고 추세선을 추가를 하고 이제 제목이랑 X축, Y축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고 그래프를 보여주는 코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시각화 결과를 알 수 있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은 요 파란 점이 산점도이고요. 이 산점도 같은 경우는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들을 서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X축이
조회수고 Y축이 좋아요 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에 점들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빨간 선 같은 경우는 추세선이라고 하고요. 대략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선으로서 회귀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 구간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표본들이 잘 많이 모여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이렇게 좁아지고 그 데이터의 변동이 좀 크면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점은 아무래도 상관관계를 보려는 표본이 많이 확보가 돼 있어야지 좀 믿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 채널에는 영상이 25개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한 상관관계를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낀 점은 어느 정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는 해서 그 조회수가 높아질수록 좋아요 수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어, 요 아래 점들이나 위에 점들이 보이실까요? 이런 식으로 조회수가 높을 때 그래도 좋아요 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확실하게 상관관계가 크다 정도까지는 시각화를 해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 길이에 따른 조회수의 상관관계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웠던 점이 그 어떤 항목이 독립변수에 와야 되고 어떤 항목이 종속변수에 와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의 길이가 X축에 와야 하는지 Y축에 와야 하는지 조금 코드를 짤 때 순간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동영상 길이에 따른 조회수의 차이를 보고 싶은 거니까 동영상의 길이가 이제 독립변수가 되고 Y축인 종속변수는 조회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가 변환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해서 변환을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읽어오고 시간을 초 단위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산점도와 추세선과 이제 신뢰 구간을 그렸고요. 상관관계 개수는 마이너스 0.34 정도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동영상의 길이가 길수록 조회수가 조금은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러한 경향이 크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제가 이번 주에 했고 다음에 어떤 목표인지 말씀을 드리고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완료했던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데이터 API 버전 3를 사용해서 제이슨 파일을 CSV 파일로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에 따른 상관관계를 같이 살펴보고 피어슨 상관관계로 이제 수치로 나타내고 시각화를 진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동영상 길이에 따른 조회수도 이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애널리틱 API를 사용해서 나의 채널에 대한 인구 통계, 트래픽 소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상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